자, 이번 3월 교육청 문제가 시간을 엄청 잡아먹었던 핵심적인 그 이유 중 하나는 분명히 선택해서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이다. 일단 3월에 우리가 지금 이 화작 그 내용은 본래 쉬워요. 알지? 그러니까 학생들이 화작을 분석하거나 화작을 준비하자는 생각을 거의 안 하잖아. 읽고 풀면 되겠지라고 했을 때 사실 시간은 부족할 수밖에 없어. 일단 화작은 시간을 주고 하면 아주 쉽지만 시간이 아주 타이트하고요. 아주 정확하게 빠르게 풀어내는 게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야. 이 강좌는 우리가 요 내용 안 볼 겁니다. 접붙이기 안 나와. 그게 아니라 이러한 문제 유형이 어때? 반복된다는 거야. 내가 문제를 푸는 방식과 전략이 어때? 반복된다는 겁니다. 평가원을 분석한 논문에 따르면 정말 거의 100% 전략으로 꽉 차 있는 게 화작이야. 그러니까 화작은 우리가 6평을 대비하는 게 지금 목표잖아. 그치? 6평을 위해서는 일단 오늘의 목표 첫째, 내용 안 본다. 자, 일단 첫째, 유형별 풀이 방법론을 싹 정리하자.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화작은 금방 잡을 수 있어. 이 전략들을 오늘 한번 정리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능이라는 것 자체가 이 적용과 기준이 명확한 시험이잖아. 따라서 유형별로, 화법은 담화 유형, 작문도 글의 유형 별로. 얘들아,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선택지의 개념도 반복된다는 거야. 이 포인트를 남기는 게 우리의 유일한 목표니까 자, 지금 시험지 딱 열고 문제 하나하나별로, 문항별로, 유형별로 접근한 방식을 아주 속도감 있게 실전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자. 자, 첫 번째 세트는 화법이잖아. 화법은 보세요.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말하기 문제. 둘째, 듣기 문제 유형이야. 딱 두 개. 말하기와 듣기의 핵심적인 차이가 뭔 줄 알아? 우리 오늘 목표가 뭐야? 빠르게 정확하게 화작을 다 푼다. 제한된 시간을 최대한 땡기면서. 그렇다면 그러려면 전제가 하나 필요해. 내가 열심히 읽고 풀어야지 하잖아요. 와리가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2번, 3번, 4번 읽게 되는 게 화작이야. 특히 얘들 중간에 융합 세트로 가잖아요. 엄청 왔다 갔다 하지 않았어? 왔다 갔다 하는데 머릿속에 정리는 안 되고 문제를 해결은 해야 되는데 답은 안 보이고 미칠 지경이지. 그러한 문제 상황 겪지 않으려면 화작의 핵심 딱 한 번 읽고 바로 해결한다. 안 읽어도 안 돼요. 안 읽으면 중간중간 발췌 계속 해야 돼. 그게 와리가리 더 문제가 돼. 한 번 읽고 해결한다. 그러려면 전략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 전략이라는 건 스킬이 아니라 평가원은 이런 의도를 가지고 문제를 냈어요. 이게 너무나 확실하다는 거야. 일단 첫 번째 화작, 화법. 자, 1번 문제 핵심이다. 별표 옆에다 적자. 핵심은 선지 개념입니다. 일단 1번 선지 개념 봐봐. 일단 첫째, 비언어적. 이런 건 알아야지. 일단 비언어라는 건 언어 말고 표정이나 뭐 눈빛이나 아니면 제스처나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게 비언어적이고요. 준언어적 이런 것도 있잖아. 준언어적은 뭐 말의 성량이라던가 속도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준언어적인 거야. 요거는 그냥 알아두는 개념이고 중요한 건 뭔 줄 알아? 얘들 밑줄 쫙 쳐볼게. 발표 순서 안내 밑줄 쫙. 자, 개념 간의 차이 사실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이런 것들 얘들 하나 정도는 읽으면서 오케이 요거는 뭐 확인하시면 되고요. 얘들 3번 질문 던지나 밑줄 쫙. 얘는 그냥 99% 언제나 출제되는 포인트. 얘들 4번 요약 마무리 밑줄 쫙. 자주 나옵니다. 얘들 5번 경험을 환기하는 밑줄 쫙. 근데 지금 봐봐. 이 선택지 개념 반복된다는 얘기 뭐냐면 어떻게 풀어야 돼? 말하기 문제야 1번은. 얘들 말하기라는 건 뭐야? 발표자가 하는 거야. 강연자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말하기 전략은 다 어디 들어있어? 말하는 과정이 들어있어. 어떻게 풀어야 돼? 쭉 읽으면서 질문 안에 바로 내려와서 스캔하자는 정답이 있어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어? 봐봐. 읽다가 요약하네? 내려와요. 아, 요약은 여기서는 안 하겠지. 순서 말하네? 내려와. 요약은 마지막에 있겠지. 요약하네? 내려와. 이건 뭐냐면 뭘 묻는지를 알면 내려올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 1번 선택지에 있는 개념들은 늘 반복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으면서 전문가의 말 인용하네? 바로 있어. 경험 환기 안에 있어요. 이걸 남기시는 거야. 핵심은 뭐다? 독해 중에 푸는 게 1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를 다 읽고 그러면 쌤 저는 모든 게 다 잡히진 않았는데요. 질문 이런 거 워낙 많이 나오니까 내려가서 확인했어. 오케이 클리어. 답이 나오면 좋지만 쭉쭉 읽다 보니까 모든 게 다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1번 선지에 남는 거 어차피 1개 정도밖에 없어. 그 1개 정도를 가서 확인하시면 끝나는 거야. 일단 1번 문제의 핵심. 선지 개념을 머리 남기셔야 됩니다. 이 선지 개념이 반복된다. 독해할 때 이제 1번에 안녕하세요 발표 맡은 누굽니다. 더 중요한 건 이 담화 유형조차도 반복된다는 거야.
시작할 때 인사말, 앞에서 할 말, 웬만한 것들 다 범주가 잡혀 있고요. 끝날 때 어떻게 마무리하지? 요약 정리 마무리할 수도 있고요. 청중에게 뭔가를 당부하거나 요청하거나 부탁하거나 하면서 마무리할 수도 있고, 혹은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마무리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마무리 전략들은 대다수가 결정돼 있다는 거야. 의의와 가치를 설명하면서 끝낼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한마디로 이 전체를 들어가서 읽고 풀어보자, 이미 끝났다는 거야. 이미 시간은 부족하다. 그게 아니라 화법은 이게 나오겠지? 발표야? 강연이야? 그리고 발표와 강연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알아? 일단 발표와 강연의 공통점, 정보 전달에 담아요. 정보 전달. 그리고 독해할 때는 뭐에 관해 얘기하지? 정도를 그냥 크게 잡고 들어가도 전혀 어렵지가 않아, 이거는. 근데 발표와 강연의 핵심적 차이점. 강연은 전문가가 해. 그렇다면 전문가가 할 때는 어떤 내용들이 더 많이 들어가 있을까? 그러니까 1년을 화작 공부와 시험 보잖아. 이 정도 머리에 넣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오늘 하루면 다 할 수 있어. 얘들아, 전문가가 강연하잖아요. 그때 어떤 얘기를 많이 할까? 전문적인 얘기를 많이 할 거란 말이야. 논문을 인용하거나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거나 통계를 인용하거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발표잖아. 발표는 누가 해? 우리 반 프렌드. 그리고 우리 반 프렌드니까 얘가 뭐라고 하는 거야? 우리 이런 거 했었잖아. 청중에 공유된 경험. 청중에게 친숙한, 청중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건 같은 반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도 어느 정도의 토대를 잡고 들어가는, 이게 화작을 공부하는 방식이라는 거야. 이거 이해돼? 자, 1번 하나만 기억하자. 선지 개념, 이 반복됩니다. 그러면은, 선지 개념이 뭔가요, 쌤? 최근 기출 이 개념만 봐봐. 뭐가 나오는지. 5개 세트만 보세요. 계속 반복되니까. 그거 남기시는 거야. 그래서 쌤이 화작 강의 1강에서부터 선지 개념부터 바로 들어가는 거야. 이거 늘 반복이거든. 그러면 읽다가 질문이네? 특히 청중의 반응을 확인한다, 질문한다, 다 괄호 속에 있잖아. 괄호 보고 빨리 내려오면 정답이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풀어야 돼요. 얘는 그냥 바로 클리어 해야 되고. 2번. 요것도 똑같아. 매체 자료. 어떻게, 매체 자료 누가 활용해? 말하는 사람이.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말하기 문제 유형이라는 거. 말하기 유형. 그러면은 자, 매체 자료 활용한다. 자, 매체 자료 활용은 이렇게 풀어야죠. 기억, 화면 제시. 기억이 뭔지 생각하고 바로 가야지. 오른쪽으로. 다 풀고 가면 어차피 이 쉬운 걸 2번, 3번 계속 봐야 돼. 그때 아까운 시간이 날아간다. 요 기억. 그러면 기억, 화면 제시한다. 먼저 화면처럼 밑부분 잘라냅니다. 깎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바로 가면 뭐야? 자료 1이네. 그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1번 선지 바로 클리어 하는 거야. 그리고 다시 내려갑니다. 니은 화면 제시. 이때 유의할 점은 화면과 같이 맞닿도록 해야 합니다. 맞닿도록 해야 합니다. 자, 관다발은 이루어져 있는데 형성층은 그 사이에 있는 조직으로 디귿, 이거는 이 니은을 확대한 거예요, 지금. 자, 이걸 확대해서 자, 특정 지점을 가리키면 바로 여기입니다. 뭐야, 그러면? 자료 하나 끝나면 가시면 돼, 오른쪽으로. 화면 하나 끝났잖아, 오른쪽 가면 돼. 그럼 니은과 디귿이 2번째네. 자료 2네. 그리고 확대, 여기까지. 그럼 밑에 내려가서 빨리빨리 2번과 3번 바로 클리어 하는 거야.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거는 속도가 핵심이야, 속도. 자, 5번도 이런 것들 조심해야죠. 5번. 그럼 리을과 미음은 똑같아. 리을, 화면 제시. 이 화면에서는 동그란 표시한 걸 봐주세요. 이 화면에서. 자, 위쪽과 아래쪽에 어느 쪽에 접붙이기가 잘 된 건가요? 자, 청중 반응 확인하고 맞아요, 위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미음이 나와. 화면을 가리키며 아래쪽처럼 된 건 오케이. 이제 리을 미음 화면의 내용은 정리하고 바로 들어가시면 돼. 오른쪽으로. 그럼 미음까지 보고 가자. 자, 아래쪽처럼 이렇게 접합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유의해 주세요. 설명 끝나자마자 바로 오른쪽에 자료 3 리을 미음. 그럼 자료 3에 대한 설명 내려가서 4번 잘 된 거 잘 안 된 거 대놓고 설명했잖아, 이미. 그지? 5번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고 강조했나? 아니지? 잘 접합해야 됩니다 라고 강조했으니까 정답 5번이지. 자, 이렇게 다 읽고 나면 지문이 끝났어요. 독해 한 번이 끝났어요. 그러면 2문제는 풀었어야 되는 거야. 이게 뭐다? 의도다라는 거야. 이 전략이 뭐다? 늘 반복된다는 겁니다. 6평 때는 그래서 첫 번째 세트를 풀고 넘어가기까지 시간이 아주 짧게 걸려야 돼, 진짜. 할 수 있겠지? 지금 흐름이 잡히지? 그 흐름이 중요합니다. 자, 일단 3번 반응이요. 이 반응이야말로 듣기 문제인 거야, 이제 듣기 문제. 듣기는 누가 해? 청중이. 그러면 이제 듣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 only 보기 보고 푸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봐봐. 보기를 천천히 바브팅 탱탱이. 언제나 마음속에 스피드를 품고 살아야 돼.
그럼 보기 1. 자, 보기에 학생 1. 학생 1 보자마자 내려가서 1번 클리어. 2번 보고 클리어. 3번 보고 클리어. 그 다음에 4번 바로 클리어. 그럼 4번 정답이지. 답은 하나도 어렵지 않다. 핵심은 뭐다? 스피드. 요거 남기자. 오케이? 자, 요 내용 앞으로 반복될 거니까 6평 때는 좀 더 내가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 요 문제. 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게 사실은 매체 자료 활용이 일단은 90% 출제되고요. 최근에 10% 정도는 여기에 들어갈 또 다른 말이 있어. 또 다른 유형 하나. 계획이 하나 있습니다. 계획. 그것도 이제 올해 아마 6평이나 9평 중에 한 번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수능 때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 하지만 둘 중 하나일 거야.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말은 계획. 그래도 마찬가지. 말하기 유형입니다. 계획은 누가 짜? 말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1, 2번은 독해가 끝나면 끝나 있는 게 뭐다? 정상이다. 그래야지만 평가원 의도대로 아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 충분히 할 수 있어. 그거 찬찬히 다시 한번 생각하고 들어가자. 알겠지? 여기서 시간을 쭉쭉 당기는 거야. 자, 내가 넘겨보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세트입니다. 두 번째. 자, 화작 융합 세트. 여기서 진짜 시간을 많이 날리면 안 돼. 왜냐면 이 세트도 봐봐. 가는 대화, 나는 글이야. 잘 봐야 돼. 왜냐면 이것도 순서가 늘 가나순이 아닐 수도 있어. 예전에 19학년도 수능 때 화법이 되게 화작이 난도가 높게 나온 적 있었거든. 그 당시는 학생들이 뭐 이게 선택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조건 다 화작과 언어를 다 해야 돼. 그때 화작에서 시간 학생들이 20분, 25분씩 썼다 했었거든. 그렇게 많이 썼던 이유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의도적 나왔기 때문에 읽고 풀자 하는 순간 계속 왔다 갔다. 특히 화작은 좀만 보면 답 나올 것 같잖아. 그러니까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아, 진짜. 그러니까 더더욱 그날을 위해서는 무조건 전략이야, 화작은. 왜냐면 이거는 쌤이 막 전략을 써 이게 아니라 정말 그 평가원 분석과 논문들의 아주 상세한 근거와 아주 명확한 사례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마 너가 3월에는 약간 어려웠을 수 있지만 6평, 9평을 겪다 보면 아, 맞구나. 진짜 화작 딱 떨어지는구나. 약간 그 어떤 시원함까지 있어요, 화작은. 쌤은 화작 강의가 되게 재밌었던 건 막 강의를 쭉쭉쭉 하고 나면 딱딱 떨어져, 진짜. 그리고 화작에 나오는 이 논리 구조들이 있잖아. 이런 게 독서에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쉬운 독서란 말이 맞아. 다만 과목이 다르잖아. 쉬운 독서니까 뭐 그냥 쉽게 읽고 풀자. 그건 바보팅이 탱탱이라는 거야. 의도에 집중하자. 화작을 푸는 방식과 독서를 푸는 방식은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알겠지? 자, 일단 가보자. 일단 가는 대화라고 써있긴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읽어. 대화라고 쓰고 토의 협의라고 읽는다. 눈물 지우고. 왜냐, 이 진짜 대화가 애들 말이 많아. 이게 진짜 대화가 아니야, 사실은. 일단 대화 봐봐. 대화 중에 지금 여기서는 토의, 회의, 협의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그러면 이제 요 내용을 읽을 때 핵심은 뭐냐? 일단 토의란 얘기는 특정한 아이디어를 계속 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가를 다 읽었어. 이렇게 읽었어야 돼요. 일단 가를 다 읽고 나면 오늘은 거의 진행자 수준의 사람이 하나 있잖아. 학생 1이지. 그지? 자, 일단 문제는 잠깐 이따 볼게. 왜냐면 문제가 전략 자체니까. 문제 조금 이따 보고. 일단 가를 다 읽고 나면 본래는 화작은 토의가 나왔을 때 아이디어가 미친 듯이 쏟아집니다. 대략 한 10개 정도? 10개 내외로 출제가 돼. 그러면 이걸 읽으면서 일단 머리에 담으면서 한번 읽어보자 하는 순간 이미 끝났어, 진짜. 시간 무조건 부족합니다. 무조건 다시 가서 스캔해야 되는 거야. 일단 핵심적으로 읽어나갈 때부터 오케이, 이 안건에 대한 아이디어 1, 아이디어 2, 아이디어 3, 아이디어 4. 근데 이 아이디어 심지어 까이기도 해. 애들이 야, 그딴 말 하지 마. 꺼져. 막 이렇게. 그러면 이건 까요. 그럼 새로운 아이디어 다시 4, 아이디어 5 이렇게 쭉쭉쭉 이어지는 이게 토의란 말이지. 이게 명확하게 딱딱딱 머리에 잡혀있고 표시가 딱 돼 있어야 빠르게 풀 수 있어요. 이게 안 되고 그냥 이게 머리에 돌아다니잖아? 어떻게 빨리 풀어? 얘들 아는데 틀린 경험 있잖아. 분명히 아는 건데 그 순간 적재적소에 빠르게 붙어야지만 실력 발휘할 수 있단 말이지. 토의가 아주 대표적인 그런 유형 중 하나입니다. 얘들 그럼 봐. 가는 이렇게 읽어야 돼. 자료에 대해 말해볼까? 아예 잡아주고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중심 화제를 잡아주는 거야, 지금. 자료 얘기해봐. 그러면 학생들이 막 아이디어를 쏟아낼 거란 말이지. 이런 효과에 대해 나는 봤어. 실험이라는 것도 있어. 나는 관련돼서 이런 걸 봤어. 1, 2, 3. 딱 끝났잖아, 그 다음에. 문제 원인을 말해볼까? 문제점 첫 번째, 1. 명확하지가 않아. 2. 나 하나쯤이야. 끝났어, 그러면. 3. 해결책 말해볼까? 첫째, 역할.
두 번째, 우리 실험 얘기 글에 넣자 대놓고 써 있잖아. 우리 글 속에 넣자. 목표 설정의 중요성도 또 한 추가하자. 끝. 이렇게 끝나야 된다는 거야. 그럼 가를 이렇게 딱 읽고 나면 뭐가 쉬워지냐면 40번이 쉬워져요. 40번이. 일단 40번 문제 여기 쌤이 표시해놨지만 요거 시간 제일 많이 걸립니다. 시간 제일 많이 걸려. 자,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읽었냐에 따라 시간을 완전히 내가 다르게 운용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일단 내가 문제부터 간다. 지금 존재하고 있지? 자, 내가 문제 유형을 가볼게요. 40번. 학생 1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얘들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 봐봐. 학생 1을 어차피 딱딱딱 티가 나잖아. 학생 1. 먼저 말하기 시작합니다. 학생 1이 처음에 이제 얘기를 해. 중심화제 던지고 우리 한번 얘기해볼까? 끝났어. 그러면은 그냥 내려가면 안 되고 학생 1에 대해 물어보는 문제가 하나 있잖아. 이런 문제 유형 나오잖아요. 늘상 나오잖아. 빨리가 38번 바로 가야 되는 거야. 이 문제 어떻게 푼다? 마찬가지야. 전략은 크게 두 개로 잡으시면 돼요. 독해 중간에 푸는 문제. 얘는 학생 1이 끝났어. 빨리 가서 선지 제쳐놔야 돼. 이 중에서 이거 1번 맞네? 오케이. 발언 순서. 잠깐만. 발언 순서는 중간이나 끝에 주시면 아무 의미 없잖아. 우리가 앞에 나왔었던 요 선지 개념의 1번. 말하기 순서, 발언의 순서 다 앞에 있거든. 너무 당연한 거잖아, 그거는. 그치? 그러면은 앞으로 논의할 사항 안 내? 근데 순서 정해준 거 맞아? 아니, 그럼 바로 정답 2번인 거야. 그럼 정답 2번 빨리 클리어하고 얘는 잊어버리고 빨리 나머지 클리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는 독해 중간에 학생 1의 말이 끝나? 가서 제친다. 두 번째 또 학생 1이 또 말하잖아? 말이 끝나? 바로 가서 제친다. 왜냐면 이게 막 유기적으로 쫙 이어지는 어마어마한 집중력 그런 거 아니거든. 그치? 핵심은 뭐다? 속도 그리고 정확도. 얘들아, 정확도라는 건 의도대로 갔을 때 가장 정확해요. 알겠지? 얘들아, 그럼 A도 마찬가지야. A를 다 읽고 A가 끝나면 39번은 바로 클리어 하셔야 돼요. 이것도 역시 독해 중에 풀려고 만든 문제 세트거든. 그래야지만 두 번, 세 번 와리가리 하지 않을 수 있어. 여기까지 읽고 나면 문제 바로 끝납니다. 왜냐면 이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 그 인정하지? 그죠? 어려운 건 아니야. 너가 급했거나 아니면 이 전략을 몰랐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압박이 있었거나 둘 중 하나지. 이거 시간 주고 풀려고 하면 아무도 안 틀려. 인정하지? 자, 얘들아 40번. 40번. 요게 그나마 이제 시간 많이 쓰는 이유는 가의 내용을 그대로 나에도 적용해서 문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유형이 몇 가지로 조금씩 세분화되긴 하는데 주로 여기서는 가나의 연결을 묻는 게 확실한 문제가 40번이 맞지. 요거 이후에도 우리가 6평, 9평 때도 좀 더 보겠지만 요 세트 볼 때 자, 가를 어떻게 읽었냐에 따라 나의 연결 달라질 수도 있고요. 혹은 진짜 땡큐 할 때는 40번 문제에서도 이걸 잡아줄 때가 되게 많아. 예를 들어 ABC에 대해서만 이렇게 잡아줄 때가 있거든. 그럴 때는 ABC 독해할 때 바로바로 연결하면서 문제 푸는 거야. 다 전략입니다, 지금. 전략 좀 정리가 돼, 머릿속에. 간단해, 사실. 독해 중에 fun다? 독해 중에 fun다? 이건 당연히 다 끝나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지? 일단 41번. 이것도 봐. 41번. 글쓰기 전략 적절한 것은? 장문은 더 간단해, 장문은. 더 간단한 이유가 문단별 정보 파악하면 됩니다. 독서에서도 우리가 문단 바뀔 때마다 이제부터는 뭐에 관한 얘기로 넘어가지? 문단의 첫 문장에 집중하면 되잖아. 전체가 안 잡힌 이유는 일단 1문단 똑바로 안 봐서고요. 그 다음에 내가 뭘 읽고 있는지를 중간에 길을 읽는다? 문단 왜 바뀐다 생각해, 문단이? 얘들아, 쌤이 논술 강사 출신이거든. 처음에 문단이 왜 바뀔까? 큰 줄기는 똑같지만 세부적인 정보가 달라질 때 문단이 바뀌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이제부터 어떤 내용을 보게 되지? 다음 문단의 첫 줄을 보잖아. 아, 내가 이 내용 보는구나. 설정하고 들어가야지만 독해가 잘 돼. 왜냐면 얘들 독해 기준 가장 기본은 예측하고 들어간다 가장 기본입니다. 독해에서. 이거는 미국의 인지독해 핵심이 첫 번째야. 예측해라. 예지 첫 번째. 예측하고 내가 지금부터 이 내용 보게 되는구나. 1문단 이런 게 중심 화자네. 한번 들어가 볼까? 이게 가능한 게 수능이야, 얘들아. 수능의 독서도 예측이 다 가능합니다. 그지 않아? 1문단 다 중심에 던져주고 시작하잖아. 예측하고 가란 얘기야. 그래야 속도가 빨라져. 얘들 요거 문단별로 정보 처리 잘 하자. 당연히 얘는 가를 이렇게 읽고 나잖아요. 어떤 내용이야? 앞부분에 얘들 1문단. 봐봐. 1문단 자료야. 2문단 문제 원인이야. 3문단 해결이야. 끝나요, 그러면. 왜 속도가 빠른지 알겠지? 이거 연습하자. 알겠지? 가를 읽을 때 그래서 내가 뭘 봐야 될지를 생각하고 가지 못하면 내가 뭘 보는지를 모르면 정리 못해. 화작은 일단 크게 보시면 디테일은 진짜 별것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학생들의 아이디어 여러 가지 나오는 것들을 숫자 딱딱 붙이면서 내가 지금 요거 봤네, 요거 봤네, 요거 봤네. 그럼 전체 분량도 잡혀, 분량. 아, 나는 이런 내용들 이제 적용해서 말하겠구나. 그럼 앞에서는 효과 나와, 실험 나와, 관련 나와. 명확하지 않아. 나 하나쯤이야. 문제 원인 2개 나열해. 딱 나열하잖아. 논리구조 얼마나 명확하냐. 그래서 3문단, 2문단에도 자, 링겔만 효과는 이런 집단에서 발생해. 문제 상황, 문제 원인 첫 번째. 그지? 구성원 역할이 명확하지 않은 때야. 또한 이게 나열의 표지잖아. 독서 똑같잖아. 그지? 표지는 1, 2 붙여라. 마지막 문단은 자, 해결책은 이거야. 또한 플러스 이거야. 그치? 자, 왜냐면 해결책 요것도 추가하자 나와줘야지. 그지? 역할 지정해야 돼. 역할 지정해야 돼. 실험 얘기 나와. 또한 이것도 해야 돼. 그지? 나 특히 나열 열거 엄청나게 많이 나와. 구분 분류 많이 나옵니다. 아주 기본적인 논리 구조니까. 개념 예시 아주 많이 나와. 그지? 그래서 얘들아, 화작을 먼저 잡잖아요. 독서의 기본 값은 더 빠르게 잡아낼 수 있어. 가치가 둘이 많이. 오케이? 자, 얘들아, 그러면 마지막 42번. 얘들아, 42번 어떻게 풀어야 돼? 42번. 그렇지. 이거 봐봐. 이것도 핵심은 진짜 무조건 속도감이야. 화작은 이게 진짜 딱딱딱딱. 아다리가 좀 딱딱 맞기 때문에 42번을 보기를 딱 보면은 이것도 조심하자. 보기가 초고입니다. 이거의 완성형이 나의 마지막 문단이야. 빨리 대응해서 비교해야지. 조사 하나까지 비교하시면 돼요. 그냥 쭉 보니까 거의 비슷하잖아. 그러면은 심장 두근두근 하면서 빨리 뭐가 다르지? 아, 이거 다르구나. 빨리 찾고 다이렉트로 정답 바로 때려야지. 이게 뭐지? 바로 들어가셔야죠. 일단 42번 문제 다이렉트. 자, 일단 봐. 이것만 추가되어 있네.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라고 붙어있네. 그지? 그러면 얘들아, 뭐 기대 효과? 그 바로 속어잖아. 그러니까 답은 하나야. 구체적인 해결책이 더 붙었어. 그지? 생각하고 바로 들어가면 날리고 정답이지. 끝. 얘들아, 40번 정도. 40번도 마찬가지. 그렇다면 봐봐. 40번 마지막 보자. 학생 3이 링겔만 효과의 원인. 오케이. 얘들 원인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면 원인을 우리는 지문 들어갈 때, 나를 들어갈 때부터 자료, 원인, 해결 이 순서로 봤잖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숫자 딱딱 붙여놔 확실하게 연결이 되지. 연결하라는데 40번 문제 풀 때 다 뒤져야 돼. 거기선 절대 시간 세이브할 수 없어요. 6평도 9평도 진짜 똑같다. 그래서 쌤이 지금 열정을 다해 하는 거야. 3월호평은 이미 끝났잖아. 이거 점수 신경 쓰지 말고 내가 6평 때는 이걸 하자. 문제의 전략들, 문제 유형들을 내가 알고 들어가자. 이걸 깔고 들어갔을 때 정말 시간이 반 이상 줄고 정확도는 2배 이상 올라가. 후기가 뭐 잔뜩 있잖아, 정말. 그지? 일단 그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공통의 시간을 더 쓸 수 있어. 그래야 진짜 최고의 커리어를 만들어낼 수 있어, 수능 때. 자, 얘들아, 그럼 봐. 40번에 3번. 효과의 원인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오케이. 자, 이 문단에, 오케이. 이 문단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살이 추가한 거 맞아? 바로 클리어지. 한마디로 40번의 핵심은 이거 하나야. 어디로 갈지 모르면 여기서 날아간다, 시간이. 그렇게 하지 말자. 알겠지? 자, 이제 마지막 장문으로 가볼까? 장문은 뭐 가장 심플한 것 중 하나인데요. 쌤은 장문 딱 하나만 얘기하고 싶어. 하나. 자, 일단 장문 상황을 보자. 일단 상황에서는 우리가 목적을 보고, 주제를 보고, 예상 독자를 보죠. 그지? 자, 교지의 환경을 고려한 자외선 차단제 사용의 필요성. 오케이. 밑줄. 교지니까 학교에 싣는 글이니까 예상 독자 우리 학교 학생들이겠네. 그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문단별로 정보 파악을 빠르게 정리하자. 일단 우리 문제 유형을 좀 볼까? 이것도 문제 유형 늘상 반복되고요. 더 중요한 게 뭔 줄 알아? 문제 유형뿐 아니라 함정도 맨날 반복돼. 자, 43, 44번. 일단 43번은 자, 43번은 문단별로 정보 확인하고 나면 이거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그지? 가서 그 부분 뭐 확인하거나 하면 되고 대다수는 머리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내용이 심플하기 때문이야. 우리는 독서를 하는 사람들이야. 이 정도 내용 정리 충분히 심플하게 해낼 수 있지? 일단 44번에 이것도 막 어떻게 풀어야 돼? 마지막 문단 추가 다이렉트 적절 동그라미. 이거는 하나씩 내가 찾아보자 안 돼요. 머리에 확실하게 딱 있어야지. 빠르게 필요성 그리고 효과 2개. 그지? 그럼 1번 볼 때도 필요성 있나? 효과 있나? 오케이, 날리고. 필요성 있나? 오케이, 있네. 효과 있나? 정답 2번. 다이렉트. 핵심은 뭐다? 스피드. 얘들아, 45번 봐. 45번이 언제나 오답률 가장 높은 문제 45번이죠. 맞지? 근데 45번은 봐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 의도를 잘 모르면 계속 시간을 와리가리 왔다 갔다
안 돼, 안 돼. 시간 좀 더 줄이자. 1초로 더 줄이자, 진짜. 얘들아, 1초, 10초가 모여서 지문 하나가 나와, 나중에. 알잖아. 얘들아, 45번 봐. 자료 1과 자료 2, 3의 차이점을 일단 한번 생각해봐. 자료 1, 2, 3이 똑같아 보이는 순간, 화작을 공부했다 말할 수가 없어요, 아예. 얘들아, 자료 1. 자료 1 파악하기 쉬워, 어려워? 아주 쉽지. 왜냐? 제목이 있거든, 지금. 자료 1은 표를 보면 바보 팅탱탱이고 무조건 제목을 봐야 되는 거야. 그럼 자료 1에 규제 도입 전의 검출량입니다, 지금. 그지? 자, 농도와 검출이야, 지금. 자, 농도지, 농도. 자, 그 다음 니은 봐봐. 니은은 고려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을 봐야 돼. 지금 디테일 볼 필요 없어. 어차피 선지가 다 말해줄 거니까 제목을 봐. 얘들아, 그럼 자료 2와 자료 3은 어떤 차이가 있어? 그래, 정리가 안 돼 있어, 지금. 그러면 자료 1은 알아서 이 자료는 이거야 다 알려준 거거든? 자료 2, 3은 뭐야? 내가 찾으란 얘기예요. 그럼 빠르게 읽으면서 전문가 인터뷰의 내용이 뭐지? 신문기사 내용이 뭐지? 자, 일단 하나, 둘, 셋, 넷. 치명적 영향 미칠 수 있다, 밑줄. 덜 해로운 제품 보인다, 밑줄. 핵심 키워드를 빠르게 포착한다. 그리고 일단 3번. 전문가 인터뷰. 전문가는 뭐에 관해 말하고 싶은 거지? 자, 바다에 유입되는데, 자, 이 경우는 법적 제재가 미미하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전문가 인터뷰 핵심이요. 4줄, 3줄밖에 안 돼도 핵심을 포착하냐 아니냐는 달라져. 일단 우리가 중심 화제 찾듯이 빠르게 포착해 놓고요. 그 다음에 내용 들어가잖아.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함정 정리하고 마무리하자. 자, 함정 4번 선지 가보자. 자료 1의 니은과 오케이 자료 2를 활용하여 자외선 차단제 업계가 기능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가 높다는 점에 차가 나요. 이거 맞지? 자,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는 내용을 환경 유해성을 고려한 자외선 차단제 생산의 대안으로 추가한다. 일단 여기서 고민해야 될 건 딱 하나야. 뭐야? 이 선택지에 인과가 맞는지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언제나 시험에서는 앞에 거 맞아, 뒤에 거 맞아, 인과가 틀렸어. 이게 정말 99%의 함정 자체야. 그래서 만약에 자, 전반부, 후반부, 전반부의 내용 자체가 이미 틀려. 이런 경우 있어요. 우리 보기 문제 같이. 자, 전반부, 후반부, 전반부가 이미 틀렸어. 아주 땡큐하게 답이 이거야, 그냥. 근데 얘도 맞아. 얘도 맞아. 뭐지? 인과를 수용하시면 안 되고요. 따지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따져보자. 그러니까 그럴싸하게 만든 게 선택지잖아. 그게 아니라 한 번만 생각해도 돼. 한 번만. 그 생각하는 5초밖에 안 걸려. 기능을 강조하네? 그렇다면 기능을 강조해서 선보이네? 이게 환경 유해성을 고려한 생산의 대안이 맞나? 따지면 돼. 기능 좋은 거 내자 이거랑 환경의 유해성, 환경을 지키는 대안이다. 관계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정답이 뭐야? 4번이지. 핵심은 뭐다? 인과관계 파악하자. 핵심은 뭐냐면 인과관계 파악하자도 아니야. 처음부터 인과관계 내겠지? 이 생각이에요. 이게 반복되니까. 자, 최대한 화작 짧게 찍고 공부 빨리 하게 해주려고 했는데 쌤이 전달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 보니까 화작의 내용들도 조금 최대한 다 전달하려고 했는데 요 내용들 다시 한번 체크하고 전략 짜자. 앞으로도 똑같아. 기출문제 풀 때 생각 없이 들어가지 말자. 기출문제 풀 때도 앞부분에 선지 개념 반복되겠지? 매체 활용 빨리빨리 소거하자. 끝나면 얘만 풀고 빨리 넘어가자. 그 다음에 대발문을 봐. 그럼 대화야? 혹은 토론이 나오면 더 딱딱 떨어져. 토론은 진짜 희열이 있어. 완전 딱딱 떨어져. 대화, 토의, 토론, 글, 혹은 기사문 나올 수도 있겠고 이런 것들도 일단 문제 유형대로 독해 중에 뭘 해결해야 되지? 독해 후에 해결해야 되는 건 뭐지? 그 다음에 장문이니까 문단별로 정리하자. 아이디어가 쏟아지네? 정신 바짝 차리자. 아이디어일 수도 있고 까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부분을 수정해서 받아들일 수도 있으니까 다 읽고 나면 이 정도의 아이디어가 나왔구나 딱 표시해 놓잖아요. 무기가 완벽한 거야. 그거 가지고 빨리 풀어내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다 마친다. 그리고 뇌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의도와 전략을 생각하고 읽었기 때문에 훨씬 더 체계적인 머릿속에 사고의 과정이 잡혀있단 말이지. 그 상태로 독서, 문학 들어가면 쫙 흐름 타는 거야. 알겠지? 선택은 주로 앞에 흐름을 잡아주니까 여기서 말리면 멘탈이 많이 말리게 돼. 알았지? 요거 전략 꼼꼼하게 정리하고 6평 때 더 잘해보도록 하자. 고생했어.